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어제는 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만들 수가 없었고요. 오늘 토요일 시간 많을 때 좀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오늘 올려드리면 오히려 미국 증시가 이제 어제 하루 더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만 하루 지나갔기 때문에 그 미국 증시에서 나왔던 내용도 조금 담을 수 있게 된 것 같고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키워드가 지금 이 바닥을 지나는 타이밍이냐, 그러니까 저점을 통과하는 지점이냐, 아니면 좀 더 빠질 것이냐 이건데요. 이제 이걸 그 미국에서는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뭐 정점이라고 하지만 이제 거꾸로 그 하단의 저점 부근을 최저점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뭐 기준선은 저 위에 있겠지만 바닥을 통과하는 상황이면 그러면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구나. 최악의 상태는 지나갔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았던 거고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미국과 한국 시장이 좋았던 거 그런 건데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또 전망들이 만만치 않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저 테슬라가 10% 가까이 9%대 폭락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이제 그 테슬라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 그 봉쇄, 상하이 도시 봉쇄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이제 도시 봉쇄 때문에 그 출하량 자체가 이제 많이 처지게 되고 또 2분기에 지금 전기차를 출하하는 그 전기차 생산량 자체도 줄고 또 소비자들의 그 어떤 그 판매 소비자들을 향한 그 판매량도 줄고 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그 어제 10% 정도의 인력 감축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테슬라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을 최근에 보면은 어제는 한국 시장에 이제 코스피 쪽에 흐름이 워낙 코스피는 어제 기관에 뭐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총상위주 쪽 그러니까 LG 화학이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또 뭐 SKC나 뭐 이렇게 그 코스피 쪽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흐름이 괜찮았는데 코스닥 쪽은 2차 전지 흐름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먼저 꺾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시장에 또 휴장을 하고 화요일 날 개장할 경우 일단 월요일 하루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한국 시장에 조금 영향이 좀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만 보면은 2차 전지 쪽은 최소한 뭐 지수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2차 전지 쪽은 조금 당분간 약간 눌려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왜냐면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또 어떤 지표 같은 역할을 하던 테슬라가 급락 9%대 급락에 당분간 약간의 이제 하락세를 좀 이어갈 거라고 본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가 일단 한번 빠질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은 봐야 하고 이제 시장 전체적인 피크아웃이냐 아니냐를 놓고 또 따져볼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어제 같으면은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 어제 제가 아침에 커뮤니티에다가 그냥 전체 공개로 속보 나온 걸 써드렸는데 엄청난 14년 만인가? 10 몇 년 만에 최고 그 물가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겠죠. 더 강하게, 더 많이 올리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이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 좀 눌리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좀 더 눌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음 주에는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러니까 내마녀의 날 369 1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찾아오는 그 내마녀의 날이 목요일이에요.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구나.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60일선 부근에서 딱 눌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한 번 정도 더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락세로 가는 거죠. 그거를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만약에 6월 6일 날 우리는 현충일로 휴장을 합니다만 미국 시장이 반등을 크게 한다면, 그러면 조금 우리 시장에 좀 다른 어, 어떤 모습으로 주가가 진행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어,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6월 6일 하루 휴장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조금 관심 가지고 봐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뭐 오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어제죠. 506종목이 올랐고 코스피가 336종목이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0.44% 올랐는데 코스피 100이 0.38% 올랐으니까 시총상위주들의 흐름이 좀 더 약했고요. 코스닥은 754종목이 올랐고 588종목이 빠졌습니다. 0.04% 그냥 강보합이었는데 코스닥 100 보시면 0.33% 빠졌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총상위주들은 흐름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기관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개인만 팔았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엄청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75%가 빠졌고 국제유가는 1.71%가 올랐습니다. 조금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긴축 우려 완화 등에 따른 미국 증시 강세 영향으로 원화 강세 상황 속에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장중에 상승폭이 축소됐고 또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루 만에 올랐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강세 영향으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 자, 코스닥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수가 강보합 마감했다, 이런 제목으로 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에 따른 미국 증시 강세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지수는 장중에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장 초반에 상승폭을 반납하며 0.04% 강보합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또 어제에 이어서 삼성전자 M&A 추진 소식에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 방한 소식에 재건 관련주 또한 상승을 보였다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재건을 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같은 게 반영이 된 거죠. 자, 코스피 시총상위주 보니까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은 사실은 LG화학하고요, 카카오하고요, 셀트리온 딱 세 종목이 2%대 상승이 나왔고 지금은 셀트리온 흐름이 사실은 너무 강해요.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지금 그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삼바가 1%대 올랐고 어제는 지수가 이제 올랐으니까,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다는 건 외국인이나 기관 중에 한 세력이 뭔가 사고 있다는 뜻이고, 그런 날에는 셀트리온이 어김없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는 바이오가 너무 눌려 있고요. 두 번째는 셀트리온이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세 번째는 셀트리온의 미래 모멘텀이 너무 좋아요. 지금 가격은 싼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이후까지 계속 좋아질, 엄청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코스피의 시총 상위주 중에서도 그렇고 바이오 중에서도 그렇고 셀트리온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계속 늘려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자, 코스닥 보니까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동진 세미캠 다섯 종목이 올랐고요. 특히 LNF 또 HLB가 3%대, 리노공업이 2%대 하락했고 에코프로비엠 장 초반에 좋았습니다만 1.47% 하락 마감을 했네요. 자, 그리고 업종 보니까 코스피는 화학업종이 2% 제일 많이 올랐고요. 진양화학이 5%대, SK이노베이션, 한화, 금양, 국도화학, 진양폴리, 또 우선주, SK이노베이션 우선주, SKC까지가 4%대 상승이 나왔고요. 음식료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고려산업이 4%대, 사조동화원과 롯데칠성, 하이트진로가 2%대 하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기타 제조업종이 2%대 상승이 나왔는데 WI가 14%대, 하이니크 코리아 12%대, JST나 2%대 상승이 나왔고요. 빠진 업종은 음식료, 담배, 현대사료가 12%대, 대주산업이 7%대, KC피드가 5%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은 셀트리온이 2.54% 제일 좋았고요. 유유제약 1우, 또 한올바이오파마까지가 2%대 상승했고요. 하락한 종목은 일양약품 우선주가 6%대, 제일약품이 5%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녹십자 MS가 8%대, 바이오 FDNC가 4%대 상승했고요. 하락 종목은 휴마시스와 우진 BNG가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2287억 원이 줄었고 코스피의 OCI, 코스닥의 심택의 거래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삼성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OCI, 네이버, SK 바이오사이언스 순이었고 코스닥은 심택, 에코프로비엠, HLB, LNF, 위메이드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K 디스커버리, 영진약품, 쿠쿠홀딩스, 넥센타이어, SK 바이오사이언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웹젠, 휴언스글로벌, 톱텍, 오스코텍, 오이솔루션 순이었습니다. 자, 셀트리온 요즘에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램시마이스 씨가 유럽 학회에서 호평을 받았다. 내년에 미국 시장 진출을 한다 하는 이제 소식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년에는 지금 램시마이스 씨의 미국, 그다음에 유플라이마의 세계 시장 확대, 뭐 그다음에 어제 뭐 악템나 바이오시밀러도 지금 3상 들어갔다는 거 줄줄이 지금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셀트리온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인플릭시맙 SC, 그러니까 피하 주사 제형의 바이오 베타인 램시마이스 씨가 유럽에서 호평을 받았다. 램시마이스 씨가 이제 정맥 주사 제형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판매가 늘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일까지 덴마크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지금 그러니까 정맥 주사 제형에서 그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뀌는 게 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그 발표한 램시마 SC 관련된 램시마 피하 주사 제형보다 더 좋다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호평을 받았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은 지금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셀트리온이 계속 자사주 매입을 2,500억 원어치 좀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도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하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뭐 빠지면 회사가 사주겠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바닥을 탈출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또 좀 이렇게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지금 위메이드의 경우에, 위메이드는 지금 좀 안 좋았죠, 최근에. 위믹스하고 좀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위믹스 보여드리면, 지난번에 거의 뭐 6,000원 뭐 이상까지 올라갔던, 지난주에 6,000원 넘어까지 올라갔던 위믹스의 가격이 4,62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요 며칠 동안에 이제 조금 안 좋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믹스도 위메이드도 주가가 좀 출렁 한번 했죠. 그래서 좀 급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일단은 탄탄했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가 하방을 딱 잡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팔지 말자는 생각이 들어 저는 일단은 매도를 하지 말고 홀딩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서 위메이드는 일단은 위믹스 주가 흐름 이번 쉬는 동안에는 위믹스의 주가 흐름을 좀 주가가 아니죠. 이제 위믹스의 시세 흐름을 좀 보고 위믹스가 지금 4,600원대인데 여기서 상승을 하면 위메이드의 이 연휴 이후에 위메이드의 가격도 좀 괜찮아질 걸로 예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게임사들이 P2E를 가미한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을 공략한다 하면서 국내에서 이제 사행성 이슈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면서 이제 위메이드하고 네오이즈에 대한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플레이가 최근에 자회사인 플레이링스와 플라이셔의 합병을 의결하고 소셜 카지노 공략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채비를 갖췄다 하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는 그 썬데이 토즈, 과거 썬데이 토즈를 이제 위메이드가 인수하고 나서 새로운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장현국 대표가 그 썬데이 토즈 인수 당시에 위믹스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소셜 카지노 라인업 확대를 하겠다 하고 이제 예고를 했었는데, 그게 올해가 이제 원년이 될 거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네오위즈가 지금 포커, 슬롯 두 종의 소셜 카지노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강원랜드가 개발한 슬롯머신 10종에 대한 콘텐츠를 뭐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5년 계약을 맺었다고 하죠, 작년에. 그래서 그런 소식이 이제 전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정규직 직원을 10%를 줄이겠다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전 직원에게 보낸 감원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정규직 직원 10%를 줄일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정규직을 줄일까? 생산 라인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수요 자체가 좀 줄고 있는 것 같고, 좀 그걸 보시면은 그 2분기, 2, 4분기 지금 출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상하이 그 공장이 테슬라의 가장 수익성이 높은 시설인데, 이걸 봉쇄하면서 생산 차질이 한 5에서 6만 대, 5만 대에서 한 6만 대 정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생산 차질 여파가 나오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나오게 되는 거고, 직원 감원도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이렇게 최근에 하락세 였는데 4월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하다가 5월 말에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듯 했지만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9.22% 빠졌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와 있는 상태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 좀 더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지점입니다. 자, 수급을 보면 셀트리온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 기관도 23,000주 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만 94,000주 정도를 팔았고요. 4,000원이 올랐습니다. 기관 중에서는 금투와 연기금, 그러니까 단기 투자 목표하는, 그리고 중장기 투자를 보는 이 세력이 골고루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다 좋아요. 단기로 봐도 중장기로 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은 팔았고 기관은 샀는데, 특히 금투가 4만 주 넘게 아주 많은 매수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뭐 600원이 올랐지만 61,600원이라는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뭐 수급이 이렇게 조금씩 개선되고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었고, 기관이 또 이틀 매도한 물량만큼을 그대로 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전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제약 역시 외국인이 팔고 기관만 매수를 했습니다. 주가는 600원이 올랐습니다만 역시 금투와 연기금이 골고루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는 외국인이 3일 연속 매도. 근데 외국인이 하는 물량이 11만 주에서 7만 주에서 3만 5천 주로 점점점 줄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사고 있지만 역시 매수량이 3만 3천 주에 그쳤고, 어제 같으면은 기관도 금투가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도 약간의 매수, 그러면서 바닥을 잡았죠. 8만 1,000원에 정확히 안착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위믹스 시세를 보면서 힌트를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쉬는 기간에는, 연휴 기간에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개인만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테슬라 흐름이 조금 꼬일 가능성이 있어서 약간 더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YG엔터는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왔고, 이제 56,000원 정도에서 더 빠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따가 이제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위쪽에 241선을 좀 깨야 하는, 121선과 241선을 깨려는 이제 시도가 다음 주에는 좀 나와야 되는데, 다음 주 후반부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그 내만여의 날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다음 주에는 주 초반에는 약간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시장 전반에 좀 있으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강원랜드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계속 살지, 지금 5월 들어서 계속 사던 그
외국인들이 사던 상황이었는데 역시 6월 이후에도 계속 사고 있고요. 그 폭이 굉장히 커요. 23만 주를 샀는데 개인들이 지금 5일 동안 팔아치운 게 어, 100, 한 50만 주 됩니다. 14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140만 주를 개인이 팔았고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고, 기관은 어때요? 기관은 어제는 7천 주밖에 안 팔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금투, 보험, 투신, 사모펀드 같은 새가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8,000원대에서 29,000원대 전고점, 그 다음에 3만원대 이상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에는 뭐 시장 분위기가 막판에 안 좋았기 때문에 또 다음 주 초반에,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그 내만의 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눌려가는 것 같아요. 0.31% 500원이 빠졌습니다. 16만 1000원. 헬스케어 0.32% 200원이 빠진 6만 1400원. 제약 0.12% 100원이 빠진 8만 1500원. 위메이드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에코프로비엠 0.22% 1100원이 더 빠져서 49만 4700원. Y젠터 0.36% 200원이 빠진 55,800원. 강원랜드 0.18% 50원이 빠진 28,200원이었고요. 자, 셀트리온 이제 일봉 차트, 1년치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세 번의 횡보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급락이 나온, 네 번째 급락이 나온 이후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횡보가 아니라 빠지고 저점 잡은 다음에 바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끝에 보시면은 초록색 60일선에 딱 걸쳐 있습니다. 이게 걸쳐 있다기보다 60일선에 저항을 보죠. 이렇게 약간의 그 어떤 하락세가 좀 이어질 수 있겠다. 하락세가 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60일선을 뚫으려는 시도가 주 초반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대신에 60일선을 뚫으면 이제 121선, 그 다음에 그 위에 241선, 저 위에 481선이 줄줄이 나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저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것은 뭐 시간의 문제일 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매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때문에 뭐 매수를 막 늘리고 그러기 어렵다면 홀딩 또는 약간의 그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만 분할해서 조금씩 매수해 나가는 방식, 이런 게 좋지 않나 싶고요. 헬스케어 똑같이 이렇게 세 번의 횡보 기간이 있다가 이번에 반등. 근데 역시 60일선 언저리에 지금 만나서 더 세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헬스케어가 혼자 뭐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60일선 위로 갔다가 이제 바로 그 이제 저항을 받아서 내려온 거죠. 60일선이 지금 62,100원인데 어제 고점 자리가 6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빠진 거니까, 그래서 61,600원 현재 자리는 60일선의 저항을 받았고, 이 60일선의 저항이 지금 하락기 자세히 보시면은 작년 12월, 그 다음에 올해 1월, 올해 3월, 올해 4월 말에 이어서 5번의 시도,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 1월, 3월, 4월에 그 5번의 시도 끝에 60일선을 뚫지 못했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만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제 뚫을지 못 뚫을지를 봐야 됩니다. 이제 이게 뚫지 못하면 약간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밀려 내려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약은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처럼 60일선까지 가지 못하고, 대신에 아래쪽에 5일선, 11일선, 21일선이 이제 정배열로 바뀌려고 하는 딱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역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좋은 흐름을 타면 60일선까지 이어질 거고, 그게 89,000원짜리인데 거기까지 한 방에 막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악재들이 조금 지나가는 타이밍이 되면 이제 9만원 가까이, 89,000원대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는 481선까지 빠지더니 반등이 나와서 다시 60일선에 부딪혀서 내려왔다가 11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딱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일선이 얼마냐면요, 79,400원.
79,500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으면은 저가 자리가 86,600원이었으니까 8만원 정도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지금 지난주 내내 그랬죠. 이번 주 내내 상담을 해드리면서 계속 8만원 깨지지 않으면 계속 홀딩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위미드는 급락이 뭐 살짝 나왔지만 이게 뭐 급락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21선 깨지지 않으면 21선 자리가 그 73,500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8만원 정도 8만원과 79,000원대 정도에서는 지지가 충분히 나올 것 같고 그 밑에까지 빠지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관심이 많이 가는데 사실 상승 추세에 있다가 급락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한번 1.5%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뭐 급락으로 봐야 되냐? 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5일선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좀 그 정도까지는 5일선과의 이격을 줄이는 정도인 거고요. 5일선이 지금 492,000원. 그러니까 아직도 더 여유가 좀 더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디까지 빠질까? 5일선 492,000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면 다시 상승 추세로 가는 거고요. 이걸 좀 깨면은 48만 7천원 11선 그 다음에 21선이 47만 8천원 줄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 악재가 어느 정도까지 주가를 뺄까 이런 것들을 보고 그 각각의 지지라인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매수를 늘릴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Y젠터는 위쪽에 분홍색 241선, 그 다음에 121선 이 두 개의 이동평균선이 지금 위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121선에 정확히 부딪혀 내려왔고요. 대신에 어제 아래쪽에 21선에 또 지지를 또 정확히 받았습니다. 아래쪽에 481선이 지나가고 위쪽에 121선과 241선이 지나가는데 그 두 선 사이를 움직이는 지금 그런 박스권처럼 움직이고 있고요. 아래쪽에 21선이 어제 55,200원이었는데 어제 저가가 55,400원입니다. 55,200 한 50원, 55,300원쯤 되는 자리니까 정확히 21선 지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56,000원 자리에서 한 55,000원 밑으로는 참 빠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 초반에 어느 정도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어디까지 빠질까? 이 저점 라인까지 가면은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랜드는 너무 좋죠. 지금 3개월 신고가 깨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작년 10월에 있었던 29,650원 그러니까 작년 10월 5일날 기록했던 자리인데 이 부분도 곧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깰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2016년도 뭐 그 무렵에 있었던 2015년도에 있었던 45,900원 2016년 15년 16년 이때 부분의 주가까지 올라가기는 좀 무리겠지만 그래도 2020년 코로나 사태 오기 전에 2019년도에 고점 찍었던 3만 한 3천원대 정도 제가 볼 때는 34,000원 정도 이 부분까지는요 저는 찔끔찔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회복하는 그 이제 정상 영업에 대한 모멘텀이 좋고 그 다음에 올해 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올해 말쯤에는 저는 34,000원 이런 가격대까지 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종목들 중에서도요. 저는 제가 가장 걱정하지 않고 있는 종목 중에 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좀 든든하게 뭐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져가자. 연말까지 특히 이 배당 한번 받아본다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를 좀 이제 보자는 건데 5월 12일 날 저점을 뚫고 이제 찍고 반등을 해서 60일선에 만나 있죠. 60일선이 이 지수가 60일선 부근에서 눌린 게 작년 9월, 그 다음에 작년 12월, 그 다음에 올해 1월, 그 다음에 올해 4월 그렇게 있고 이번에 이제
5월 6월에 이제 이번에 다시 온 건데요. 60일선을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이제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약간 더 빠질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빠질 겁니다. 그런데 바닥이 어디까지 빠질까? 11선이나 21선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밀리면은 코스피는 다시 또 이제 저점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0일선에 눌린 그 코스닥 지수 역시 60일선 부근에서 이렇게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어제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당분간은 60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게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양쪽에 지금 그 코스피 코스닥의 이제 시총 상위주들 중에 이렇게 60일선 부근에 맞닿아 있는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종목들이 있어서 역시나 60일선이 당분간은 이 60일선이 뭐냐면 지난 3개월 동안의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그 지난 3개월간의 이동 평균보다 지금 빠져 있다는 건 최근 3개월의 주가가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에 대한 기대가 좋아질 거면 이 60일선이라는 것을 뚫고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분기가 지나고 3분기가 됐을 때 2분기보다 3분기에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전망이 더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피크아웃을 지금 2분기를 지나면서 이제 최저점 부분을 뚫고 아마도 올라가는 그러면은 60일선 위쪽으로 이제 상향한다. 상향 돌파한다. 언제? 6월 안에. 이렇게 저는 딱 간단 명료하게 답을 내리고 싶고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코스닥은 어떤 거, 코스피는 어떤 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뭐 강원랜드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그런 종목들도 다 그런 취지에서 이걸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어제 같으면은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모두 투어 같은 종목이 이제 잘 갔는데 뭐 아주 잘 가진 않았지만 상승세를 좀 반납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거죠.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이제 위쪽으로 조금씩 가려고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환자 수 증가만 좀 지나가고 또 뭐 6월달 그 FOMC까지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리오프닝에 대한 또 기대 그런 게 또 반영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제 제가 저녁 때 뭐 너무 정신이 없고 바빠서 영상을 토요일 날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이제 미국 증시까지 반영해서 또 만들 수 있어서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현충일 지나고 7일부터 열리는 우리 장에서 조금 변동성이 커질 거고 약간은 눌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메이드의 힌트가 되고 있는 뭐 위믹스의 시세를 계속 본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다음 주에는 좀 대응을 잘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